자, 봅시다. 네, 마지막 수업이고요. 숙제들 마지막이라고 내가 숙제를 냈는데 하셨나요? 안 하셨군요. 어떻게든 더 해주려고 했는데 내가 각을 좀 봤거든. 일단 숙제를 한 사람, 네, 감사하고요. 숙제를 내가 진짜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고 그냥 피치 못할 사정으로 뭔가 하다 보니까 숙제를 못한 사람. 오케이, 알겠습니다. 나 원망하지 마세요. 책 끝내자면 여러분 중에서 가장 빨리 푸는 사람 기준으로 확 달리면 다 끝낼 수 있어요. 이 책을 다 끝낼 수 있었어요. 원래 그렇게 첫날에는 그렇게 가기로 했고, 그런데 0단계잖아요, 그죠? 0단계고 여러분이 학년이 갈려 있어요. 학년이 갈려 있고 저마다 가진 독해 능력이 지금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가장 천천히까지 기다려주는 걸로 방향을 잡아서 해서 책이 좀 남았어요. 책이 좀 남았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학기 중에 중등 국어를, 그리고 어차피 고등 올라가는 사람 없으니까 중등 국어를 신청을 했다면 나랑 함께 이 책의 시리즈를 다 떼게 될 겁니다. 이 책의 시리즈를 다 떼게 될 거고요. 다 떼게 되니까 여러분을 그렇게 막 채찍 때리듯이 죽어라 때려가지고 하진 않을 거예요. 이 영권은 그냥 갠소하시고, 갠소하라니까 또 집에 가서 특강 끝났네, 역 같은 거 하면서 던지면은 난 못 보니까 괜찮아. 나는 그거 못 보니까 괜찮고요. 근데 이제 쌤 계획으로는 중등국어에서 여기 이게 0, 1, 2, 3이 있거든. 4권인데 0, 1, 2, 3이 있어. 0, 1, 2, 3이 있으면서 처음에는 그 생각을 했어요. 문법도 따로 돌리고 문학도 따로 돌리고 다 따로 하면서 병행을 계속 할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결국 외우게 돼요. 왜냐, 독해 능력이 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온 이유도 그거잖아요. 독해 능력을 먼저 기르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부터 좀 알고, 문학에서 표현법을 배워서 문학을 배우든 독서 지문들이 더 당연히 훨씬 더 길고 훨씬 더 어려운 지문들이 나와요. 솔직히 말할게요. 나도 평범한 문과생 1이었거든. 나도 그냥 평범한, 심지어 쌤 때는 계열 분리라서 과탐은 1학년 때 말고 쳐다보지도 않았어. 수업도 없었어. 수업도 안 깔려 있었어. 계열을 선택하고 나면. 그래서 계열을 바꾼다고 하면은 고등학교 때 문이과가 있을 때요. 계열을 바꾼다고 하면은 교무실에서 한 3일 걔가 앉아 있었어요. 아직 지나가고 3일씩 물어. 여기 앉아 있잖아. 후회 안 하지? 다른 쌤이 또 과학쌤 지나가면서 이거 보여줘. 후회 안 하지? 한 분당 두 번씩 묻고 나서 계열을 바꿔줘요. 한 분당 두 번씩. 후회하면 돌이킬 수 없거든. 계열을 2번 바꾼 사람은 없더라고. 근데 지금은 계열이 없잖아요. 계열이 없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알기 너무 어려운 주제들이 넘치고 있어.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걸 고등학생이 어떻게 아냐? 너네들 생각해 보자고요. 너네들 저기 그 컴퓨터가 OMR 카드 있잖아. OMR 카드를 어떻게 읽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알고 싶니? 그 알고 싶은 분들은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아예 관심 없는 것들 있잖아요. 막 로마 시대 건축이 왜 이렇게 생겼냐 이런 것들. 그래, 그걸 책으로 내가 사서 읽는 건 좋아. 근데 시간 재고 로마 시대 건축이 어떻게 되는지 빨리 봐봐. 빨리 이러고 있으면 어찌는 뭐라도 집어 던지고 싶죠. 근데 그런 것들이 넘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빨리 읽을 수 없는데 문학을 따로 개념어를 외우고 그 다음에 또 몇 시간은 쪼개서 독해하고 몇 시간은 또 문법하고 그러느니, 그래서 내신 대비는 학교별로 찢어서 최대한 반을 다 열어서 봐줄 생각입니다. 내가 좀 구르면 돼요. 내가 좀
나 혼자만 힘들면 돼요. 나 혼자. 내가는 너네를 포함하는 게 아니고요. 나만요. 나만 열심히 하면 돼. 나는 당연히 열심히 할 거고요. 그러고 나서 내신 때는 당연히 필요한 문학은 봐줄 거고 문법이 필요하다면 문법을 봐줄 거고 내신 범위에 똑같이 맞게 해줄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해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내신에 대비하는데 따로 수업을 하면 어차피 나오는 것만 보면 되니까 충분한데 너네가 모의고사를 보거나 그게 성적에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지? 아직은 고등학교를 올라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1, 2반에서는 독해 실력을 키우는데 완전히 집중하고 중3 반에서는 어차피 내신 대비하면서 문학을 다 깔았잖아? 그지? 그리고 문법은 언젠가는 배워야 될 것들이고 그지? 그래서 중3 반에는 지금 고등부가 쓰는 주간교재를 그래서 거기 문학 한 2편 뭐 문법 하나 독서 한 2편 요 정도 있거든. 그리고 과제 이렇게 있는 주간 교재를 사용해서 고등 대비를 하는 걸로 방향을 잡아서 결국은 여러분의 당연히 내가 풀어본 문제는 안 나와요. 당연히 모든 문제는 내가 풀어본 문제는 안 나와요. 적중하면은 그것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무실 가서 선생님 필긋 한번 보든가, 그지? 저 사람은 도대체 뭐길래 모의고사를 적중시키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적중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플랜을 짠 게 실력을 기르기 위해 짠 거예요. 독해를 솔직히 말해서 지금 중간에 들어가면 어찌됐든 중학교 1학년이든 중학교 2학년이든 책은 다 떼줄 거고요. 빠지는 책 없이 다 떼줄 거고 거기에서 당연히 2학년은 더 높은 해결력이 있다고 가정하니까 1년 더 산 게 너네는 얼마나 차이가 크니 너네 때는 이제 나까지 오면은 조금 비슷하거든. 한 살 차이 그냥 친구 먹고 그래. 근데 너네 중학교에서 한 살 차이 저기 중2 애들이 중3번 올라가서 야 좀 나와봐 이러면은 바로 참교육 당하잖아. 바로 그래.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도란 나오면서 나오고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채 안쪽이 남아나지 않겠지. 이제 쟤 뭐야 뒤로 있다 부르고 뭐뭐 언니가 10분마다 뻑뻑이 오겠지. 뭐뭐 언니가 너 뒤로 오래. 알았어 이따 뒤로 4명이 갈 거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너네가 1년 더 산 게 상당히 실력이 달라요. 학생 때는 완전히 다르니까 여러분이 그거에 맞춰서 계획을 짜고 있고 물론 나는 녹화가 되고 있지만 선생님들 안 보신다는 가정하에 나는 강사 생활, 과외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나의 고용주나 학부모의 편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학생이 힘들어하면 줄여줬어요. 학생이 물론 되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나에게 실질적으로 내가 마음에 들고 잘 보여야 되는 것들은 학생보다는 나를 고용하신 분이나 너네들을 보내주는 학부모님들한테 잘 보여야겠지만 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학생들이 힘들다 그러면 숙제를 나 이제 숙제 한 번 냈어. 그건 솔직히 그래 거기 지문 들어와서 한 번 냈어. 그 전에 개념 때는 숙제를 냈는데 지문 들어와서 한 번 냈어. 숙제 더 냈으면 당연히 끝낼 수 있지. 근데 너네가 나에게 보내는 눈빛이 있었잖아. 당신 나 수학해야 돼. 나 영어 해야 돼. 나 금요일에 이거 듣고 토요일에 쉬어야지. 나도 사람인데 라는 눈빛을 보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에서 막아 놓은 거야. 다들 끝내달라 하셨어. 다른 쌤들은 책을 끝내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하셨어. 근데 나는 너네를 그래 다음 주에 한 3번 부르면 돼. 오고 싶니? 솔직히 말하자. 나 다음 주에 3번 부르면 올 거니? 너네도 딴 걸 할 때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학생 편에서 할 거니까 당연히 빡세게 오늘 쌤이 설명회를 준비했거든.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중1 학부모님들 오늘 오실 분들 오실 거야. 쌤을 보시게 될 텐데 당연히 빡빡하게 짜여진 스케줄을 좋아하셔. 다들. 우리 애가 한 치의 빈 틈도 없이 빡빡하게 하는 걸 좋아하셔. 근데 결과만 내주면 더 좋잖아요. 너네는 쉴 때 쉬고 중간에 내가 이런 얘기도 가끔씩 하는 걸 바라는 거잖아요.
그지? 처음부터 끝까지 딱 오자마자 대륙 펴. 신들린 사람처럼 대륙 펴. 나 나가야 돼. 빨리 문제 안 본 사람 뒤로 나가서 문제 풀어. 안 하잖아요, 그지? 이상한 사람 아니고요.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부담 없이 아직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차피 이제 너네도 이제 딱 6번째 보는 거지만 견적 나오잖아. 앞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견적 나오잖아. 결과는 당연히 드릴 거고 그거는 나의 할 일이고, 그리고 사실 따라오면 결과 나와요. 뭐 여기 국어과 선생님들이 한두 번 짱구름 이런 말 하면 안 돼. 한두 번 하신 분들도 아니고, 그치? 아니, 너 요거 되게 부담스러워. 이거 한 번씩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다른 고등국어과 선생님들이 한 번씩 눌러보시더라고. 나 저번에 조회수 7을 보고 기겁했잖아.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여기에 보면 애들이 결석생만 들을 거 아니야. 솔직히 결석생 아닌데 나 들어봤다. 손. 그니까 결석생인데 안 들어봤다. 손. 이제 마지막이니까 막 나가자. 결석생 때는 다 들어보셨군요. 결석을 안 한 사람들이 더 많구나. 1시간 결석한 사람이 있는데, 그지? 소면 2월 3일 수업 들어봤니? 너무 저격이니? 노코멘트 할래? 그니까 병원에 1시간 가는 거.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교복 맞추러 갔을 때 거. 좋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좀 무서워. 뭐 나의 팬은 아닐 테니까 당연히 오래 듣진 않겠지만은 자 그래서 마무리를 좀 해야겠죠. 마무리를 좀 해야 될 텐데요. 안 한 분들을 버리고 갈 수는 없어서요. 하신 분들은 뒤에 걸 하시고 답을 체크해 보시게 해줄 거고요. 안 하신 분들 최대한 빨리 하고 다음에 손 드세요. 사용제도를 둘러서 언제부터 하면 되죠? 그지? 그러니까 사용제도를 둘러서 언제 오른쪽 필요고 뒤에 객관식이라도 최대한 빨리 풀어가지고 다 하면 손 드세요. 내가 안 쳐다보고도 어그로를 끄세요. 춤추기 전에 봐줄게. 자. 하원이 ASMR 하니?
세 문제 그거만 다 풀면 돼요. 제발 어휘하지 마세요. 숙제를 할 때 하세요. 어휘는 앞에서 되게 잘 보여. 나볼래? 잘 보이는지. 자, 두 분 중에 덜 하신 분. 오케이. 자, 사용제도를 둘러싼 논쟁부터 보도록 합시다. 끝도 없는 논쟁이에요. 사용제도를 둘러싼 논쟁. 사용제도, 우리나라는 사용을 집행하는 한 26년쯤 됐을 거예요. 97년이 마지막인가 아마 그럴 거고요. 일본은 최근에도 하고 있고요. 옛날에는 일본은 최근에도 했고, 그래서 항상 그거에 대한 논쟁이 생기죠. 뭐 어떤 논쟁이 생기냐면 거의 다 뭐 집행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논리도 되게 정당해요. 얼마 전에 되게 몇 년 됐나? 그 화성연쇄 살인 사건이라는 되게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진범이 드러났죠. 진범이 드러났는데 그 전에 진범이라고 경찰이 몰아가지고 복역을 하던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국가의 배상은 받고 있지만 그게 돈으로 됩니까? 지금 젊을 때 들어가서 할아버님이 되셔 나오셨던데 그 세월이 안 갚아지죠. 그지? 뭐 환생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억울한 사람을 만약에 사형을 시켜버렸다면 되살릴 수는 도덕 없는 일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걸 하면 안 된다. 뭐 또 되게 인권에 대한 얘기가 있겠죠. 뭐 항상 그 범죄자 인권에 대한 건 감정이랑 이제 법이랑 충돌하기 마련인데 그런 것들로 항상 논쟁이 됩니다. 논쟁이 되는 거는 딱 두 가지로 나옵니다. 독서에서요. 하나는 철학이고요. 하나는 법이에요. 자, 그래서 요건 한번 볼게요. 사용 제도니까 법이겠죠.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법이다. 요 문장 자체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법의 제정 목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지? 뭐뭐 하기 위해라고 했으니까 제정 목적이죠. 뭐뭐기 위해 봤으면은 목적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시선을 길러야 됩니다. 많이 길러졌을 거라고 믿을게요. 형법에서는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 행위와 그에 따른 형벌을 정하고 있다. 뭐 예를 들어 뭐뭐에 등의 행위를 한 자는 몇 년형에 처한다 또는 몇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몇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것들처럼요. 그렇다면 죄를 지은 사람에게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벌은 무엇일까? 까 물음표. 내가 되게 좋아하지. 이제 마지막 강의니까 알아야지. 까 물음표 뭐였죠? 질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질문을 통한 내용 전개죠. 나도 이 시간이 제일 재밌었어. 왜냐면 이상하게 즐겁더라고. 금요일이라 그런가? 자, 아니야, 너네가 좋았어. 자, 바로 범죄인의 생명을 빼앗아 그 사람을 사회에서 영원히 제거하는 형벌인 사형이다. 참 센 발언을 하죠. 사형의 뭐 정의라고 하긴 조금 그래요. 정의라고 하긴 조금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건 어떻다? 내가 봤을 때 조금 그런 건 실제로도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여기서 나는 나 혼자가 아니고 너네 자신이 봤을 때도 야
이게 정의라고 하기엔 조금 그런데 뭐 애매하기도 하다 그러면 뭐냐? 출제자가 당연히 맞네요. 알겠죠? 자, 그런데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내가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그래도 국어 지문에 너네보다 몇십 배는 더 받지 않을까? 몇십 배, 몇 백 배를 더 받을 수도 있겠지 내가. 나이는 비밀이고요. 자,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수업을 하면 너네한테 항상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내가 이런 거 잘 안 내요 하다 보면은 혼자 풀다가도 야 이런 건 잘 안 나오겠는데 라고 스스로 판단해 버리게 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내가 풀기 싫은 걸 안 낸다고 정신승리를 하게 됩니다. 맞잖아. 개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시험 공부 벼락치기를 하다가 개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야 씨 이거 안 나오는 거에 기도 건다 이러면서 갑자기 기도를 올리기 시작하죠. 이거 절대 안 나와. 친구가 오라고 야씨 이게 나오겠냐 이러고 그지? 나오면 땡이잖아요. 그래서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근데 이런 거 얘기하는 거 그렇구나 하고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하는가를 두고 오랜 기간 논란이 있어왔다. 우리나라에도 사형제도는 있지만 97년 이후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았다. 왜 97년이냐면 이때가 그 김영삼 전 대통령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 옮겨갈 때예요. 저걸 하는 건 아니고 이때 옮겨갈 때인데 자 새로 취임하는 이때까지 앞으로는 다 사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때부터 좀 뭔가 요때 중간중간에 많이 비어 있었어. 안 하고 점점 이제 국제 엠네스티 이런 데서 압박도 심해지고 하니까 점점 안 하는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생기는 거지. 이때 흉악범들이 정말 많았거든. 뭐 차마 여러분에게 말해줄 수 없을 정도의 흉악범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새 대통령한테 그냥 넘겨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사람도 사형수들이 그대로 흉악범들이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지탄받겠죠. 왜 사형 안 하냐? 그지? 그래서 물러나는 이런 건 원래 가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가는 사람이 더러운 일 착 처리해주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와인이거든요. 이렇게 되거든요. 끝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여기 흉악범들 다 부릅니다. 그 당시에 사형 누가 봐도 사형시켜야 되는 흉악범들 싹 다 불러요. 싹 다 불러서 며칠에 걸쳐서 바바바바바바 사형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또 그러면 얘네 사형 안 하더니 갑자기 해버리네 하면서 더 압박을 넣겠지 인권단체 이런 데서. 그래서 그냥 그 뒤로는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먼저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응보주의. 자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요 뾰족가로 그 다음에 응보주의의 네모. 그리고 앞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밑줄 쳐서 응보주의를 정리한 말이죠. 누가 이거 사자성어로 눈눈이 이라 하던데 미안. 자 눈에는 눈, 이에는 눈. 그건 뭐예요? 누가 사람을 죽였으면 걔도 죽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거 어디서 봤죠? 함무라비 법전이나 고조선의 8조법에서 왔어요. 좀 유식해 보이나요? 고마워요. 자, 함무라비 법전이나 고조선의 8조법에서 본 눈눈이 응보주의라고 한다. 원칙에 따라 큰 죄를 저질렀으면 그에 맞는 형벌을 받는 것이 옳다고 본다. 살인을 저질러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사람은 자기 목숨으로 죄를 갚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또한 국가가 사형과 같이 무고형벌을 내리면 본보기가 되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어떤 것이 범죄가 됐어요. 어떤 것이 이제 범죄래요. 어떤 것이 범죄래. 자, 어떤 것이 범죄인데 만약에 이 범죄를 A라는 행동이 범죄가 됐어요. 이제 그냥 행동 A라고 할게요. A라는 행동이 범죄가 됐을 때 만약에 처벌이 뭐냐? 예를 들어 뭐 지각이 범죄가 됐다고 합시다. 이런 세상은 안 와요. 걱정하지 마시고 지각이 범죄가 됐다고 합시다. 처벌이 벌금 400원이에요. 내가 어제 유튜브를
알고리즘 타고 알고리즘의 바다에 호적되다가 4시에 잤는데 그래서 너무 피곤해요. 근데 30분만 더 자면 될 것 같아. 30분만 더 자고 가면 될 것 같아. 근데 그러면 지각이긴 해. 근데 벌금이 400원이야. 쿨하게 400원 준비해서 짤랑짤랑 거리면서 가자. 나 벌금 내는 이럴 수 있죠. 그지? 근데 갑자기 너무 MBTI J인 사람이 올 거야. MBTI 관심이 없긴 한데 어찌됐든 자 지각을 처벌을 벌금을 1억을 때리는 거야. 야 알고리즘 안 보고 말지 그지? 알고리즘 안 보고 말지 1억이면은 솔직히 집에다 말할 수도 없어요. 그치 1억을 엄마 왜 1억 줘? 뭔 소리야? 나 지각해서 1억 내야 돼. 그게 뭔 소리냐 아시겠죠 그지? 400원이면 내주시겠죠. 400원 줘. 400원? 500원도 아니고 왜 400원? 지각했어. 아유 이러면서 내주시겠지. 근데 1억 좀 하면서 어휴 1억 그래 알았다 이러면서 이체시켜 주실 분이 있겠냐고요. 그지? 그럼 어떻게 된다? 지각을 아예 안 하려고 한다. 이 생각인 거예요. 그 말이에요. 예방하는 효과는요. 자 그런데 사용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에도 똑같이 뾰족가루. 사용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에도 똑같이 뾰족가루 치시고 사용제도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부정하는 지나친 형벌이라고 말한다. 또한 또한의 동그라미 무기징역과 같이 사용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형벌도 있으며 사용제도는 자칫하면 잘못된 판결을 내림으로써 되돌릴 수 없는 커다란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사형이 집행되는 것에 반대한다. 반대론자들의 논리가 나오죠. 반대론자들의 논리가 나옵니다. 뭐죠? 첫 번째로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부정하는 거고 무기징역을 해도 된다. 또 잘못된 판결로 엄한 사람 죽일 수도 있다. 그렇죠. 세상은 RPG 게임이 아니에요. 그지? 운영자님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벤 당했어요 하면 풀어주잖아 게임은. 근데 이승배는 풀어줍니까? 이승배 누가 풀어주는데? 이승배 저 억울해요 하면은 저기 하늘에서 그래 야 미안하다 하면서 두둑이 돈 하나 돌려줘서 보내는 게 좋냐고요. 안 되죠 그지? 자 실제로 하면서 뭘 하고 있어요? 실제로의 네모 실제로 하면서 뒷받침하는 예시를 들고 있죠. 실제로 1944년 미국에서 백인 소녀 2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용의자로 체포된 14살의 흑인 소년 조지에게 사형이 집행되었대요. 조지는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세모 흑인 인권이 신장되다 뭡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신장되다 상승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졌고 한참이 지나서야 조지는 죄가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면 이게 뭐죠? 사형을 안 했다면 풀어주고 배상이라도 할 수 있었지. 배상으로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근데 사형을 해버렸으니까 배상해줄 대상도 없고 풀어줄 수도 없고 리스폰은 안 되죠. 그지? 자, 그래서 법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사형을 선고받을 정도로 사회적인 분노를 일으킨 범죄자라면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세목 사형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해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고 헌법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변호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나 뭐 변호사, 판사, 검사 이렇게 법조계로 가고 싶은 사람들이나 또 좀 고위직 공무원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세종에 사니까 더욱더 고위직 공무원, 그러니까 7급 이상의 공무원, 5급 이상의 고위직인데요. 7급 이상부터는 뭐가 필수냐면 얘가 필수예요. 왜? 국민들 하나라도 헌법에 헌법에 위배돼서 억울하게 헌법적 가치를 보존받지 못하는 일을 없게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헌법을 죽어라 배웁니다. 헌법을 해석하는 책이. 헌법이 조문 자체는 다 외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 며칠 보면 다 외울 수 있어요. 근데 헌법을 해석하고 그거에 대한 책, 그거에 파생되는 책이 이만큼 됩니다. 책 두께가 이만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헌법이 보장한 어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해치는지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건드리면 큰일 나거든요. 헌법학자가 아니니까 건드리면 큰일 나요. 자, 그래서 문제가 크고 사형이 실제로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생각해 볼게요. 이까지는 여러분이 질문 읽을 때 생각은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볼게요. 자, 그냥 죽고 싶은 사람이 있어. 난 그냥 죽을래. 살기도 싫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물론 그런 생각을 하면 당연히 안 되고. 자, 그런데 내가 죽도록 믿던 놈이 있어. 믿던 놈들이 있어.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뭐? 그냥 떠나버리는 거잖아. 그러면 사형이 과연 그 무기징역으로 평생을 썩게 놔두는 것보다 범죄 예방 효과가 큰가라는 거야. 쿨하게 가고 쿨하게 떠난다 이 생각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위험하다는 거지. 사형이 집행이 된다는 게.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러한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유럽연합 EU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으로 국가의 사형제도를 폐지하도록 규칙을 정하였으며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가는 추세이다라고 합니다. 사실상 근데 폐지되어가는 추세라고 하는데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들이 사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형장 이슬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독일 기초 확인에 자, 범죄인의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고 사형제도를 유지하는가를 두고 논란이 있고요. 응보주의의 원칙이고 무거운 형벌을 내리면 예방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반대하는 근거는 가치를 부정하고 잘못된 판결에 따른 피해가 크고요. 앞으로 사형제는 어떻게 될까? 자유와 권리를 해치지 않는가? 그래서 폐지되는 추세다. 오른쪽 2번엔 사형제도, 3번에는 실제 사건을 제시했죠. 위에 거. 자, 1번 봅니다.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사형제도를 바라보는 상반된, 상호 반대, 서로 반대, 서로 상자에 이거요. 이거 서로 상자에 돌이킬 관점, 상반되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서로 반대되는 관점 맞죠? 3번. 자, 2번 윗글을 참고할 때 기억과 비슷한 관점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기억이 뭡니까? 찬성해야죠. 그지? 그러면 죄값을 치러라. 유지해라. 5번이죠. 자, 3번 A를 통해 추측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것도 5번이죠. 자, 뒤에 거 하나씩 얼른 풀어보세요. 걱정하지 마. 쉬는 시간 줄게. 쉬는 시간만 기다리는 건 아니지. 고마워. 안녕. 소린이 숙제 해왔니? 숙제 못했으면 지금 106쪽 지문 뒤에 106쪽 지문 뒤에 세 문제만 얼른 풀어.
풀면 손 들어주세요. 숙제를 해오신 분들은 D를 먼저 풀어두시고, 숙제 안 한 사람들 중에서도 다 풀었으면 D까지 숙제였으니까 좀 푸시기 바랍니다. 자, 2분 뒤에 같이 볼게요. 조금 덜 하더라도 2분 뒤에 같이 볼게요. 자, 렛츠고. 자, 하나의 대륙에서 7개의 대륙으로. 자, 봅시다. 지구상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그리고 남극까지 7개의 대륙이 있다. 7개의 대륙이 있다. 일곱 개의 대륙이 뭐 있는지 다 나열하고 있죠. 그지? 그런데 이러한 7대륙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물음표 동그라미. 이제 이걸 보면 제가 생각날 겁니다. 자, 물음표 뭐? 질문을 통해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그지? 100여 년 전 독일의 기상학자인 베게너 동그라미 베게너는 이 같은 질문의 밑줄, 이 같은 질문의 밑줄 치고 위에 밑줄 칠 겁니다. 이러한 7대륙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의 밑줄 쳐서 올려주세요. 이 같은 질문이 무슨 질문이냐? 위에 있다는 거죠. 이런 건 이렇게 트레이닝해서 흐름 타서 나중에는 기계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읽어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 같은 질문이 어딨냐? 이게 이거구나 라고. 이 같은 질문에 답을 뭐라고 했어요? 대륙이동설의 네모, 대륙이동설로 답하려 하였다. 네모 치세요. 난 동그라미 쳐버렸네. 자, 지구상의 대륙이 약 3억 년 전에는 하나의 판게아를 이루고 있다가 점차 분리되어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다. 지구상에부터 것이다까지 뾰족가로. 뭐죠? 대륙 이동설을 대략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대륙 이동설에 뭐라고 적냐? 개요라고 적으세요. 대륙 이동설에 개요라고 적으세요. 자, 갑니다. 베게너가 대륙 이동설을 주장할 당시 과학자들 밑줄.
당시 과학자들 밑줄. 당시 과학자들 밑줄. 그리고 은 있죠. 은의 동그라미. 그러면 흐름상 봅시다. 베게너가 대륙 이동설을 주장할 당시의 과학자들은 이죠. 당시의 과학자들은 하죠. 그러면 뒤에 나올 게 베게너랑 똑같은 생각을 하겠습니까? 베게너랑 다른 생각을 하겠습니까? 베게너랑 다른 생각을 하니까 당시의 과학자들은 이라고 하겠죠. 그죠? 여기서 눈치를 까줘야 됩니다. 그래서 베게너와 다른 생각을 했을 것임. 이렇게 적어주세요. 이 증거가 되죠. 말투가 딱 은이잖아요. 했을 것임. 베게너와 다른 생각을 했을 것임. 자, 지각과 해안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세모 베게너는 지구의 대륙은 밀도가 낮은 화강암질로 되어 있어 밀도가 높은 현무암질의 해양지가 길을 빙하처럼 떠다닐 수 있다. 밑줄. 빙하처럼 떠다닐 수 있다. 밑줄. 뭐죠? 기존 과학자들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이죠. 그지? 당시 과학자들의 생각과는 달랐던 베게너의 생각. 당시 과학자들의 생각과는 달랐던 베게너의 생각이다. 밑에 것도 다 썼죠? 네. 자, 딱 봅시다. 또 한 동그라미 또 얘기를 한다는 거죠. 당시부터 뾰족가로 열어두시고 스칸디나비아 반도는 100년에 1m씩 땅덩어리가 솟아오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는 밑에서 올라오는 흐름이 있어야 가능한 1에서 뾰족가로 닫아주세요. 가능한 1에서 뾰족가로 닫아주세요. 당시에서 열고 가능한 1에서 닫고. 자, 그리고 일단 냅두고요. 지각 아래 유동성 있는 물질이 존재함을 뜻하였다. 지각 아래 유동성 물질이 존재함. 밑줄. 지각 아래에 유동성 있는 물질이 존재함. 여기다 밑줄 치시고 그거에 근거가 되는 사건이 뭐죠? 앞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뾰족가로로 화살표를 해주세요. 이 주장의 근거가 되는 사건이 앞에 나오는 거죠. 자, 존재함을 뜻했다. 이렇게 화살표 주시고 베게너는 이 힘의 작용으로 대륙이 수직으로 이동할 뿐만 아니라 네모. 자, 우리는 뿐만 아니란지 지 않고인지 잘 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면 앞에 것도 뒤에 것도 동그라미죠. 근데 지 않고라면 앞에 건 X, 뒤에 건 동그라미죠. 뭐뭐 하지 않고 뭐뭐만 한다면. 그러니까 수직으로 이동하지 않고 수평으로 이동한다면 수평 이동만 있는 건데 지금 뭐라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라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라고 했으니까 수직 이동도 있고 수평 이동도 있는 거죠. 그지? 이런 거 잘 봐둬야 됩니다. 자, 베게너는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이 마주보는 해전선 모양이 거의 일치하는 이유는 과거에 한 덩어리였던 커다란 대륙이 갈라진 것이기 때문이라고 여겼다. 그리고의 네모. 그리고 그 증거로 지도상에서 두 대륙을 붙여보면 산맥을 이루는 선이 잘 이어지고 같은 종류의 식물화석이 두 대륙을 걸쳐서 발견된다는 점을 들었다. 밑줄. 점을 들었다. 밑줄. 점을 들었다는 거는 앞이 뭐라는 거야? 근거를 말했다는 거야. 앞에서 근거를 말했다. 점을 들었다. 앞에 건 근거가 된다. 멀리 떨어져 다른 대륙에 위치한 북아메리카의 에팔레치아 산맥과 그 미국의 중간에 쫙 내려오는 산맥이 있어요. 중간은 아니고 동부 쪽에
유럽의 칼레도니아 산맥의 지질 구조가 연속적으로 연결된다는 점 도의 동그라미. 도라고 했으니까 뭐랑 앞에 거랑 같은 근거로 묶일 수 있다는 거죠. 도라고 했으니까 같은 근거다. 대륙 이동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보았다. 그러면 주장은 대륙 이동이고요. 근거 여기 라에서만 2개 나왔네요. 그죠? 그러나 세모 마의 그러나 세모 베게너의 주장은 같은 시대 지질학자들에게 큰 지지를 얻지 못했다. 큰 지지를 얻지 못했다 밑줄. 그럼 그 이유가 나와야겠죠. 틀려서 지지를 얻지 못했는지 그냥 밀렸는지 그지? 거대한 대륙을 이동시키는 힘의 근원을 그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 지지를 못한 이유가 때문이다 앞에 나오겠죠. 그지? 이런 표지를 잘 봐야 됩니다. 하지만 세모 아니 이렇게 해서 지지를 못 받았는데 바로 다시 역접이 나와요. 읽어봅시다. 베게너의 대륙이동설은 이후에 해저지형 연구가 계속되고 다양한 지질학 증거가 수집되면서 60년대 해저 확장설을 거쳐 현재 지구과학 분야의 중심 인원인 판구조론으로 발전하였다. 밑줄. 그럼 뭐가 나온 거예요? 보완된 이론이 나왔냐고 물으면 나왔다고 해야 됩니다. 그지? 그래서 보완된 이론이 나왔냐고 물으면 나왔어요 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계속 봅니다. 또한 동그라미 그가 제시한 대륙이동설의 논증들은 그 뒤로 30년 동안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다. 밑줄. 왜 그러냐면요. 거의 지금까지 보는 거 그리고 앞으로도 볼 것의 대부분은 앞에 내용에 틀린 게 있어가지고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게 많아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게 입증되는 거죠. 그치? 왜? 대부분이 사실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베게너의 이론이 거짓이어서 지지를 못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이라서 못 받은 게 아니고 뭔가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못 받은 거지 그 주장의 논증들은 대부분 뭐라고? 사실로 밝혀졌다고요. 이렇게 해둡시다. 오른쪽에 판계하고 빙하처럼 떠다닐 수 있고 수평으로도 이동할 수 있고요. 해안선에 위치하고 연속적으로 연결되고 힘의 근원이 명확하지 않는데 해저 확장선을 거쳐서 판구조론으로 발전한 거죠. 그지? 오른쪽 2번 대륙이동설, 3번 위에 거 에팔레치아 뭐 이런 얘기 했으니까요. 4번은 대륙이동설 판구조론이고요. 1번 봅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아니 판구조론이 뒤에 나왔다니까요. 답은 1번이죠. 그지? 판구조론이 뒤에 나왔는데 어떻게 판구조론의 영향을 받아 대륙이동설이 발전하나요? 그지? 물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나중에 어느 거를 다시 빼와가지고 또 연구하고 그래서 발전할 수 있겠지만 그런 흐름이 아니었죠. 그지? 자, 2번 봅니다.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아니 대륙의 수직 이동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그지? 수직 뭐 높이 차이도 없는데 그지? 아예 알 수 없죠. 4번. 3번에 윗글을 참고하여 추론할 때 다음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이죠. 그쵸? 2번입니다. 자, 쉬었다 합시다.